출혈성 쇼크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맥박도 약하고 흉부 손상에 뇌 손상까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CT 찍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환자가 잘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소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혹시 CPR 하셨어요? 가슴 압박이요. 아니요. 심폐소생술 하셨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장겨울 선생, 네. 저 좀 볼까요? 소아외과 안정훈 교수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아직 모릅니다. 장겨울 선생 전공이 몇 년 차예요? 3년 차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해요? 가슴 압박을 하면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아이 엄마가 가질 평생의 죄책감을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아이가 가망이 없다,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환자가 왔어요. 7세 남자 TA 스투퍼 상태고 장결 선생님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1편에서도 다뤘는데 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애기들 아픈 게 하여튼 제일 가슴 아픈 애기들은 진짜 막 교통사고도 불쌍하고 정확한 걸 얘기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쌀쌀맞게 얘기했다 이런 거죠. 감정 없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용을 참 지키는 어려운데 그래도 장겨울 선생님 쪽에 가깝게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감정을 실어서 눈물 흘리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동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는 게 맞진 않나 싶어요.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는 응급의학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서전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환자 이렇다라고 얘기만 하는 거고 제가 수술을 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선생님은 수술 소아외과 선생님이니까 아 그래 내가 그러면 한번 수술 열심히 해서 뭐 하면은 가능성 있지 않을까, 내가 살려볼 수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사실? 외과 입장과 응급외과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 과마다 저희는 뭐 저희가 이제 애가 상태가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어떻고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면 내가 가능성이 낮지만 수술해서 살리겠다 이런 말은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수술 안 하니까 우리는. 근데 이 선생은 수술을 하니까. 살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수술을 저희는 이제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이제 입장 차이가 설명에서 좀 날 수도 있겠네요. CPR을 안 했다고 뭐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데 사실 트라우마는 CPR 해서 거의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죠. 현장에서 CPR이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아기가 다쳤다, 근데 심장이 멎은 상태였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처치가 뭐 심폐소생술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현장에서 그렇게 심장이 멎을 정도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긴 하지만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쵸. 텍스트에도 뭐 외상에 의한 심정지는 심폐소생술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선생님 같았으면 환자 보호자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 안 했다고 뭐라고 탓하지 말라고 그 얘기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외상은 심폐소생술 해도 좀 어렵다 그 얘기는 또 했을 것 같긴 해요. 심폐소생술을 왜 안 했냐고 블레임하는 게 아니고 그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쵸. 전공의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심폐소생술 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안 해갖고 엄마가 애 죽인 거다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좀 혼날 부분이죠. 예, 이거 외상은 심폐소생술에도 많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보호자한테 블레임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했냐 아마 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리에탈 룸 쪽에 3cm 정도 메타가 보이네. 기록 보니까 유방암 수술 받으시고 우울증 치료도 병행하셨던데 그래서 케모를 안 하신 건가? 들어오시라 그래. 성함이? 바람이요. 이름이 바람이네요. 나 고등학교 동창 중에도 바람이라는 애 있었는데 아 조금 친했어. 걔 번호도 기억난다. 나 넌 줄 알았지. 너 유명해. 인터넷 스쳐도 나와. 됐고 항암은 왜 안 했어? 그래도 하면은 전이 막을 수도 있는데. 해도 전이 됐을 거야.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뭐하러 힘들게. 나 힘든 수술이야? 아니 머리를 싸고 있는 막 쪽에 붙어 있는 거라 어려운 거 아니야.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 친구가 의사인데. 최성호 선생님 친구가 등장을 했는데 갈바람이라고 유방암이 지금 뇌전이 된 걸로 보이는데 병원에 친구분들 오거나 지인분들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 완전 친구는 뭐 이제 가벼운 거, 뭐 설사병 이런 거로 오는 애들은 있고 친척분들, 친척 어르신분들이 좀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아는 분들은 오시죠. 근데 완전 이렇게 동창생이잖아요. 옛날에 만나고 연락 끊긴 동창생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한 지인의 와이프를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안 좋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운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이 어떻게 보면은 응급실 의사 하나 좀 알고 있으면은 연락해가지고 좀 절차상의 편이라든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응급도에 따라서 봐드리는 거지 뭐 친하다고 해서 더 빨리 봐주고 뭐 덜 늦게 봐주고 이런 건 아니고 절차상의 뭐 접수라든지 이런 거 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해줄 수 있으니까. 직업이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소식도 더 빨리 듣게 돼서 좀 그래요. 그리고 저희 동문 형님이 뭐 뇌출혈로 쓰러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예, 응급실 선생님들이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막 그렇게 안 좋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혀 모르는 처음 뵌 분이 환자로 와도 안 됐다 이런 생각이 그쵸. 들잖아요. 근데 이제 나랑 같이 막 무슨 추억을 함께하고 이랬던 사람이 막 진짜로 잘못돼서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도 안 좋고 부담도 되고. 세종아 교수님이 환자분한테 허락 구했다고 하니까 교수님 뵈면 인사 잘하고. 네. 오늘 수술 스컬 베이스 튜머라 아마 최소 10시간 넘게 13시간 정도 걸릴 거야. 초반만 보다 나와서 그냥 알아서 집에 가. 13시간이요? NS는 장시간 수술이 많아. 특히 스컬 베이스 쪽 수술은 오래 걸리지. 자세 잡는 것만 1시간 정도 걸려. 가자. 네. 교수님, 본과 실습생이요. 응. 가까이 와서 보라 그래. 가까이 와서 보라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장비들을 안 부딪히게 조심하고요. 네. 잘 봐, 학생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고. 네. 이래야 신경외과 많이 지원하지. PK 그 학생 의사 시절에 신경외과나 뭐 외과 수술방 들어가서 10시간, 열몇 시간 기억 있으세요? 학생은 보통 가라고 하죠. 학생을 열몇 시간을 세우면은 아니다. 근데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밤 9시에 끝나면은 가능하지 않나요? 12시간짜리? 12시간짜리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거는 그래 학생 오늘 당직 학생이면 끝까지 보고 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평생의 추억으로 남겠죠. 그게. 근데 이렇게 신경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라고 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보고하고 화면이라도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를 쓰지 않거나 수술장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PK 선생님들 위치가 굉장히 좀 멀잖아요. 먼 산 구경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뭘 하는 건지 무슨 뭐 혈관을 잡고 있는 건지 꼬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는데 벽에 기대가지고 계속 서 있죠. 그 룰이 있잖아요. 앉거나 누워서 자면 안 된다. 수술하는데 어디 앉아서 자요. 네, 앉을 수도 없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고역이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추억이죠 뭐. 속이죠. 그런 열몇 시간짜리 수술 들어가 봤다는 것도 사실 수술하는 선생님들이나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나중에 뭐 만약에 내가 다른 과를 했다 그랬고 우리 과는 수술 안 해 이러면은 내가 옛날에 12시간짜리 수술 들어가 봤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추억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열몇 시간 뭐 예를 들어서 20시간짜리 수술한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옷 벗고 조금 화장실도 갔다 오고 밥도 식사도 하고 연속으로 13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하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쉬지는 않지만 6, 7시간 정도 간격으로는. 그거 13시간짜리 수술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체력 분배 안 돼갖고 막 당 떨어지고 그래갖고 진짜 손 떨리고 그러면은 더 큰일이 나니까 밥도 먹고 뭐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전공의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수술 같은 경우는 다 교수님들이 하고 피부 두피를 뭐 꼬맨다거나 뭐 이런 거는 굳이 전문의 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뭐 맡기기도 하죠. 사실 이게 뭐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가 다 해줘라. 근데 사실 이게 수련병원이잖아요. 수련병원이니까 수련받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수련병원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병원 가면 그냥 교수가 다 해주는 줄 알지 뭐 특히 말해서 전공의들이 뭘 내 몸에 손을 대 뭐 이런 건 조금 하다못해 전공의가 뒤에 와서 환자 진찰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것도 이게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되고 당연한 건데 내 얘기
듣는 것조차도 싫다. 옛날에 이슈가 한 번 되지 않았었나요? 산부인과 진찰이 이제 문제가 됐었죠. 이제 내진을 해야 되는데 배우는 학생이라든지 뭐 네. 전공의가 들어오는 게 싫다. 싫고 그리고 이런 방구 동의가 없었다 뭐 이런 걸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수련병원 존재 자체가 수련을 받아서 전문의를 만드는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 인권이 소중하니까 먼저 사전 고지가 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데 그런 과정이 또 없으면은 훌륭한 또 의사 못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좀 민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서 설명을 해서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수련병원은 잘 안 하는 선생님들이 경험도 쌓아야 되고 그게 당연히 행해지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위아래 노숙자 한 명이 들어왔는데 한쪽 다리에 동상이 심하고 그 다리로 몇 달 동안 공사장에서 방치됐나 봐. 동상 걸린 다리에 물이 차면서 다리가 썩었는데 다리에 완전 다리에 완전 뭐? 구더기 천지래. 어떡하지? 저걸 다 뭘로 떼지? 오셨어요? 공사장에 있다 다친 것 같은데 동상 자리에 물이 닿으면서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생겼어요. 저렇게 많은 구더기 처음 봐요. 소독하려면 일단 저 구더기부터 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석션 어딨죠? 찾아볼게요. 배준희 선생, 일단 핀셋으로 아이고, 저런 친구가 다 있네. 동상이 불나가 터져갖고 이제 인펙션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감각이 없으니까 동상 입은 조직이 뭐 썩었는지 뭐 떨어져 나가는지 느낌이 없잖아요. 물집이 엄청 크게 잡히면서 그게 이제 터져갖고 거기로 감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상 자체가 죽은 조직이니까. 근데 막 구더기가 막 도글도글하네요. 아니 응급약과 펠로우가 지금 저렇게 구더기 앞에서 절절절절 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저는 구더기보다 냄새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분 응급실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다리 열잖아요? 그러면 응급실 전체 썩은 데가 진동해서요 난리 납니다 진짜. 예전에 선생님도 경험 있으실 거잖아요. 있어요, 예. 예. 노숙자 중에 변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 변 본 거 이제 깨끗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바지를 함부로 벗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응급실에 전체가 냄새가 다 나갖고 다른 환자분들이 엄청 화내시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런 게 좀. 근데 이분도 진짜 다리가 이렇게 썩었는데 저 같으면 구더기를 실제 펠로우라면 구더기를 겁내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운들을 까물어서 나는 냄새가 진짜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반나절 지나도 냄새가 안 빠지고. 저는 다행히 구더기는 많은 분을 봤는데 냄새는 심하지 않은 분을 만나서 그러면은 네네 구더기 자체로는 냄새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구더기한테 썩은 살을 파먹게 해서 데브리를 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다는 얘기. 네, 그런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들 있긴 하잖아요. 그냥 벌레를 이용해서 거머리 같은 걸 이용해서 묵은 피라고 그러죠. 그런 피를 좀 뺀다거나 접합 같은 거 할 때도 구더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옛날에 수지접합병원에서 좀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응급실에서 실제 환자들이 손가락 잘리는 사람들이 이제 수지 미세 접합을 하고 나서 올라가면 병동에서 치료의 하나로서 거머리를 사용해서 거머리가 피를 빨면 정맥순환이 돼서 환자의 치료가 좋았다. 물론 이게 무슨 우리가 연구 논문하는 뭐 그런 것처럼 대규모의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좀 많이 효과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노말셀라 이렇게 들들들 붓고서 툭툭 털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저는 제거법이 그냥 소수술방 있잖아요. 응급실에 딸리 처치실 있잖아요. 데리고 들어가서 샤워기로. 그렇죠.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요. 샤워기로 그냥 그냥 빠른 속도로 떨어뜨려 놓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다리가 저렇게 썩을 정도면 이게 폐혈증이 와서 결국은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펙션 소스가 되니까 감염원이 되죠. 예, 그 감염원 제거를 해야 쉽게 말하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어디 레벨까지 잘라야 될지도 좀 그렇고 저 정도면 이미 무릎 위로 잘라야 되는데 그거를 자르면서 환자한테 타격이 커서 그렇죠. 예. 우리 전공의 외과 3년차 선생님은 용감하게 이렇게 떼는데 응급학과 펠로우가 이거를 덜덜 떨었다. 이거는 조금 사리에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 무서워서 덜덜 떨면 다른 환자는 어떻게 보는 더 무서운 환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펠로우가 될 것 같았으면 전공의를 4년을 마쳤다는 건데 이게 좀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알아보는 의학 지식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